기업에게 위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정말 중요한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바로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 대응 방식, 특히 기업 잘못이 좀 명백할 때요, 이때 꼭 필요한 책임 통감 전략이라는 걸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자료들은 한국 기업사에 큰 영향을 미쳤던 세 가지 사례인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 7 리콜, 그리고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또 스타벅스 코리아 서머 캐리백 문제, 이걸 통해서 책임 통감 전략을 아주 깊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책임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고 또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 과정. 이게 왜 중요한지를 실제 사례로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키워드는 책임 통감. 이게 그냥 사과랑은 무게가 다르다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임 통감 전략. 이게 그냥 위기관리 PR 용어인가요? 아니면 좀 더 깊이가 있는 건가요? 자료 보니까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되게 강조하는 것 같던데요.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 받아들이고 공식적으로 알리고 또 책임감 있는 후속 조치를 진짜로 하는 거. 이 모든 걸 포함하는 태도죠. 자료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크게 보면 한 5가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5가지요? 네. 간단히 말하면 첫째, 잘못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 사과 표명. 둘째, 피해 보상, 보상 조치. 셋째, 문제 일으킨 내부 시스템 바꾸는 거, 정책 수정. 넷째, 다시는 이런 일 없게 계획 세우는 거, 재발 방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약속을 진짜 눈에 보이게 지키는 거, 이행 방안.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훨씬 구체적이네요. 그럼 사례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삼성전자 노트 7. 이거 다들 기억하시죠? 야심작이었는데 정말 큰 위기였어요. 전량 리콜에 결국 단종까지 했잖아요. 여기서 책임 통감이 어떻게 나타났다고 봐야 할까요? 삼성 대응은 사실 비용만 보면 정말 엄청났죠. 250만 대 리콜하고 단종시킨다는 게 이게 수조원 손실을 그냥 감수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삼성이 막대한 비용을 단순 손실로 안 봤다는 거예요. 손실이 아니면 뭐라고 봤다는 거죠? 장기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일종의 전략적 투자로 본 거죠. 특히 그 UL 같은 외부 전문기관까지 참여시켜서 원인 규명 결과를 아주 투명하게 공개했잖아요. 이건 우리는 숨기는 거 없다.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 메시지를 비용이 얼마가 들든 확실히 전달하겠다는 의지였어요. 계산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와, 수조원 손실을 투자로 봤다는 거, 그거 참 인상적이네요. 미래 가치를 위한 결단이었다. 자, 그럼 다음 사례, 카카오 먹통 사태. 이것도 온 국민이 불편을 겪었죠? 카카오 대응은 어땠습니까? 카카오는 딱 2가지, 속도랑 책임지는 모습, 이걸 보여주려고 애썼죠. 공동대표가 바로 대국민 사과하고 한 명은 그 자리에서 바로 사퇴 발표까지 했고요. 근데 이제 보상 문제가 좀 복잡했어요. 아, 그렇죠. 무료 이용자도 많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카카오는 소위 이원화 전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피해 규모 증명이 좀 어려운 일반 무료 이용자들한테는 이모티콘 같은 상징적인 보상을 하고요. 반면에 피해를 입증한 소상공인들한테는 실질적인 현금 보상을 하는 식으로 대상을 좀 나눴어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게 아니죠. 아, 피해 정도나 관계에 따라서 보상을 다르게 설계했다. 좀 더 섬세한 방식이었네요. 그리고 그때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발표하지 않았나요? 네, 4,600억 원 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발표. 이것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위기가 그동안 좀 필요성은 알았지만 미뤄왔을 수 있는 투자를 확 앞당긴, 강제한 측면도 있는 거죠. 외부의 책임 요구가 결국 내부의 전략적 변화를 이끌어낸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자, 마지막 사례. 스타벅스 캐리백입니다. 이것도 한때 정말 인기 굿즈였는데 유해물질 논란이 크게 있었죠. 초기 대응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요. 맞습니다. 스타벅스가 처음에는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했었죠. 그러다가 여론의 엄청난 역풍을 맞았어요. 이게 사실 위기를 단순 품질 문제에서 기업 정집성 문제로 확 키워버린 계기가 됐습니다. 위기 자체보다 대응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거죠. 네네. 하지만 그 이후의 대응은 좀 볼만합니다. 전량 리콜은 당연하고 고객이 새 굿즈나 3만 원 충전 카드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했어요.
거기다 추가로 무료 음료 쿠폰 3장까지. 이런 다중 보상안을 내놨죠. 보상안이 꽤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단순히 환불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이 보상안은 그냥 돈으로 때우는 걸 넘어서는 거죠. 새 굿즈, 충전카드, 무료 음료 쿠폰, 전부 다 고객이 다시 스타벅스 매장을 찾게 만드는 장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통해서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에 관계를 재설계하고 다시 우리 고객으로 만들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듣고 보니 세 사례를 딱 관통하는 핵심이 보이네요. 결국 기업이 잘못했을 때 책임을 피하거나 애매하게 굴면 상황만 나빠진다는 거. 신속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책임을 져야만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원칙, 이게 여러분께도 시사하는 바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 정확합니다. 사과 표명은 정말 시작일 뿐이고요. 삼성의 그 과감한 단종 결정과 투명한 원인 공개, 또 카카오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나 맞춤형 보상, 스타벅스의 편리한 리콜 시스템과 그 관계 재설계형 보상안, 이런 눈에 보이는 이행 방안이 꼭 따라와야 합니다. 특히 재발 방지 약속이요. 이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나 시스템 변화 같이 먼저 구조적인 개선이 같이 가야 진짜 진정성을 얻는 거죠. 행동 없는 약속은 사실 공허하잖아요. 네, 오늘 기업의 위기 대응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 책임 통감의 원칙 있잖아요. 잘못을 인정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또 실질적인 행동으로 책임지는 이 자세. 이게 과연 기업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신뢰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데 우리 사회나 혹은 개인 간의 관계 속에서는 이 원칙이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다음 딥데이브 전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